안녕하십니까. 주식천리안 도깨비벨입니다. 10월 4일, 10월 첫날입니다. 10월 첫날 증시 전략, 그리고 간밤에 미국 증시 급등 이후, 테슬라 급락 이후, 그리고 영국 부자세 철회, 또 CS은행 문제, 국제유가 급등, 에너지 주식 등 급등, 뭐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한번 오늘 전략을 짜보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전략 올려드리기 전에 제가 어제 유튜브에 10월 증시 전략을 어떻게 가자, 이런 내용을 올려드렸어요. 어제 올려드린 일요일인데 어제 올려드린 내용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보시고요. 자, 우리 증시가 어제 일요일이 아니었죠. 월요일이었는데 우리 휴장이었죠. 어제 휴장이었기 때문에 우리 증시는 도움을 좀 받았어요. 왜? 어제 아시아 증시가 일본 증시는 무슨 경제 부양책을 썼기 때문에 이제 상승을 한 거고, 어제 모든 아시아 증시가 안 좋았다. 일본 증시만 빼고. 그것은 금요일 날 미국 증시가 또 한 번 안 좋게 마감을 했기 때문에 우리 증시도 어제 증시를 열었으면 0.78%에서 5%, 0.5% 정도는 빠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 흐름이었는데 어제 휴장이었죠. 그런데 간밤에 미국 증시가 또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희석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증시는 오랜만에 휴장을 했기 때문에 오랜만에 휴장에 도움을 받았다. 2022년도는 휴장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받았거든요. 올라가는 날 휴장을 했기 때문에 피해를 받는데 이번에는 조금 도움을 받았다. 자, 그러면 간밤에 미국 증시 급등 이유가 뭘까요? 미국에서 좋은 호재 소식이 나와서 급등한 것은 아니고, 영국이 부자세 철회를 했다. 열흘 만인가 철회를 다시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파운드화가 안정이 되면서 국채 금리가 안정이 되고 국채 금리가 내려오면서 증시 올라가는데 도움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CS 은행 문제, 스위스 은행이죠. CS 은행 문제는 불안불안하지만 생각보다는 그렇게 불안한 것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주가 상승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됐고, 국제유가 올라가면서 에너지주들이 급등이 했어요. 에너지주들. 그래서 우리 증시에도 오늘 제가 지난번에 말한 무슨 석유 그런 회사들 있죠. 그런 석유 주식들이 움직이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테슬라 급락 이유는 뭘까요? 테슬라는 급락 이유가 세 가지로 이렇게 추려지는데, 3분기 인도량, 그냥 차량 인도량, 그러니까 차량 인도량이 예상치보다 안 좋았다. 그것에 급락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둘 거가, 이제 미국 증시가 실적 시즌이 또 돌아왔어요. 그러면 테슬라가 보여준 것처럼 예상치보다 나쁜 주식들은 급락이 나올 확률이 많단 말이야, 4분기에는. 그러면 주가 영향에, 증시 영향이 또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잘 알고 가셔야 돼요. 제가 어제 올려드린 영상 중에 일봉으로 양봉 나오는 거 보고 대시하지 말자. 주봉으로 양봉이 나와야 된다. 이랬어요. 그래서 급할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간밤에 미국 증시 올랐다고 우리 증시 또 오늘 좋은 쪽으로 흘러간다고 달려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어느 날은 냉탕, 어느 날은 온탕,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중간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증시 하락은 싫어하겠죠. 그걸 이용해서 미국의 민주당에서는 야, 증시 하락 좀 어떻게 막아봐. 그런 또 호재 뉴스를 조금씩 막 내보낼 수도 있는데, 그 영향은 어떻게 될지. 미국 증시라는 것은 그 정부에 의해서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이 압력을 그래도 덜 받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잘 들여다봐야 될 대목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미국 증시가 상승을 했는데 이게 며칠짜리냐, 하루짜리냐, 이틀짜리냐, 3일짜리, 이게 또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 차트 봐가면서 영국 부자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우존스, S&P, 나스닥 모두가 2%대 올랐어요. 모두가. 다우존스, S&P 2%대 올라도 제가 새벽 2시에 잤는데요. 새벽 2시 거의 전까지는, 1시 반 전까지는 나스닥은 1.5%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2%대까지 올랐어요. 장중에는 더 올랐다가 윗골이 좀 남겼거든요. 제가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 아래 꼬리도 있고 윗 꼬리도 있어요. 어제 상승 출발했습니다. 상승 출발했는데 갑자기 쭉 내려가더라고. 내려갔어요. 그렇지만은 영국에서 또 부자세 이런 철회 뉴스도 나오고 CS 은행 문제도 나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은 쪽으로 뉴스 풀이를 막 하는 게 보이더라고. 보면은 자 이거 보세요. 그 전날 금요일날 차트는 엄청나게 나쁜 차트거든요. 윗골이 엄청나게 길고 음봉으로 종가가 저가예요. 이건 엄청나게 나쁜 캔들이거든. 항상 제가 말하죠. 급등이 나오고 급락이 나오고 나선 그 다음날 180도 분위기가 바뀌어야 된다. 근데 180도 분위기는 바뀌었어요. 그쵸? 엄청나게 나쁜 캔들이 나오고 6월달 저점까지 내려왔단 말이야. 6월달 저점에서 1달락은 된 거예요. 왜? 간밤에 급등이 나왔으니까. 근데 급등의 질적인 것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거래량이 안 터졌어요. 거래량이 전혀 안 터졌습니다. 이것이 좀 불안한 거고 올라갔어도. 자, 그리고 영국 부자세 철회, 뭐 열흘 만에 철회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뉴스가 나오니까 환영을 했지만은 영국 부자세 처리하고 미국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분들도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 담겨져 있는 거느냐? 지난주 미국 증시가 하락한 거, 글로벌 증시가 하락한 거는 영국발 악재에 하락한 것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야 영국발 악재는 그럼 1달락 되는 거 아니야? 이런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영국발 때문에 빠진 거는 어느 정도 올라가야 되지 않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올라간 건데 뚜껑을 열어보니 일부다 일부 발표한 거에 4.4%밖에 안 된다. 뚜껑을 열어보니 별로였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도 있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국제유가 급등에 에너지주가 급등이 나왔어요. 에너지주 여러 종목들이 급등이 나왔어. 그게 다우존스 종목들을 지수를 올리는데 한몫을 했다. 그래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급등은 나왔는데 엄청나게 호재들은 아니었다. 이것을 알고 가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말한 거가 틀리지 않았다. 왜? 일봉으로 보고서 대응하지 말라. 주봉으로 보고 대응하라. 이게 가장 중요한 팩트입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가 급락이 나왔어요. 초대형주가 8.6%면 폭락이죠, 폭락. 테슬라 하루 폭락. 테슬라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죠. 주가 테슬라 주식 사지 말라고 그런 말들을 제가 해드렸는데 오히려 파는 게 낫다고 이렇게 급락이 나왔어요. 제가 뉴욕에 살고 있는 미국 친구가 있는데 하면서 테슬라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급락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테슬라는 액면 분할 한 이유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왜 이 시점에서 액면 분할을 왜 했을까? 그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삼성전자도 액면 분할하고 개미 투자자들이 달려들었는데 5만 원까지 떨어지니까 시각적으로 보는 게 엄청나게 싸진 것 같으니까 그때부터 1년 이상 빠졌잖아요.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테슬라도 그런 전철을 밟는 거 아니냐. 제가 그런 식으로 말했는데 역시나 이런 급락이 나왔어요. 자, 그럼 테슬라 빠진 이유는 또 뭐냐? 세 가지가 있는데요. 차량 인도량이 예상치보다 적었다. 그거 가장 컸었고, 그리고 로봇 앨런 머스크가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보여줬는데 런칭을 했는데 뇌는 없다. 요즘 AI 시대인데 뇌가 있어야 되는데 뇌가 없다. 노부행이다. 그런 거에 또 하락을 했고, 그리고 또 이제 실망이죠. 그리고 트위터에 글을 올렸는데 일론 머스크가 글을 올렸는데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닌데 뉴스에 나온 걸 말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거는 올렸는데 러시아 문제 이야기를 약간 러시아 편을 들어가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이야기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악재설이 있으면서 테슬라가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영국 부자세 철회 등등 이런 분위기에 미국 증시가 국채 금리가 내려가면서 안정이 되면서 요즘에 지난주에 많이 빠졌으니까
지난주에 많이 빠졌으니까 어느 정도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온 건데 이것이 며칠짜리냐? 그것을 두고 봤을 때는 야, 이거 롱타임은 아닌 것 같다. 이런 분위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또 실적 시즌이 됐고 실적 시즌이 됐는데 이번 주에 실적 발표하는 종목이 있으면 호재 종목부터 나오면은 더 랠리는 타고 가겠지만 만약에 실적이 안 좋게 나오는 회사부터 나온다면은 또 미국 증시 온탕 냉탕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겠느냐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라기보다도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실적 시즌인데 예상치보다 하회 뭐 그런 뉴스가 나오면 안 좋게 흐름이 갈 거 아닙니까? 그것을 알고 가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간밤에 미국 증시 급등한 거 가지고 또 흥분하지 말라. 저는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어제 우리 증시 하락은 피해갔는데 어제 하락 피해간 거와 간밤에 미국 증시 급등한 거 희석을 시켜야겠죠. 그렇죠? 희석을 시키면은 어떻게 되느냐? 오늘 우리 증시가 하락 시작한다. 하락 시작한다. 그러면은 우익 방향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마우스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는 분봉이 나오겠죠. 그리고 어느 정도 올랐다 싶으면 또 윗꼬리도 나올 수 있고 그것이 오늘 흐름이고 근데 만약에 상승 출발했다. 어제 하락분은 생각 안 하고 간밤에 미국 증시 오른 것 때문에 갭상승이 나왔다. 그러면 어느 정도 또 올라가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음봉으로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오늘 올라서 시작하면 덤비지 말자. 그것을 알고 가셔야 된다. 그리고 제가 지난 금요일에 이런 내용을 또 올려드린 건 있어요. 금요일 썸네일에 보면은 2100에 가까워지니 세력 중에 저가 매수하는 팀들은 보이더라. 제 눈에 보이더라. 이런 내용을 올려드렸어요. 그러니까 2100 어제 제가 글로벌 증시 시황들을 올려드리면서 월봉으로 봐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말해드렸죠. 자, 요게 요 자리가 이 급락 이유가 뭡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코로나 때 급락이 나온 거잖아요. 그럼 코로나 때 급락 나오기 전까지 우리 증시가 여기에 있었단 말이야. 그쵸? 근데 거기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떨어졌으면은 저가 매수 들어오는 세력은 어느 정도는 있어요. 야, 그럼 우리나라 증시 빠질 만큼 다 빠진 거냐? 이것은 아니지만 아직은 안정화는 찾지 않았지만은 미국 증시가 안정화를 찾아야 우리 증시도 찾겠죠. 그렇지만은 야, 코로나 전까지 빠졌네. 그러면 어느 정도 또 매수하는 세력도 있을 거 아닙니까? 매도하는 세력도 있겠지만 매수하는 세력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중에 매도가 세냐, 매수가 세냐, 그게 수급에 의해서 이제 상승 하락을 정해주는 거겠지만은 어느 정도는 매수가 들어온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그럼 매수하라는 겁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까? 자, 본인이 투자 금액이 크지 않은 분들은 가만히 있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주봉으로 양봉이 나오고 진입을 해도 늦지 않다 이거고 난 투자 금액이 많아서 대형주 같은 건 조금씩 담아가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해도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분들 직장 다니면서 줄이면서 나는 아직도 10년 동안 투자를 했지만 아직도 초보입니다. 그런 분들은 아직까지 덤비지 말란 얘기예요. 현금이 있다면은. 그리고 나는 이 정도는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인버스 쪽에 어느 정도 비중도 실려 있고 그래서 지금 수익 중이고 해지 정도는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면 주식 저가 매수는 조금씩 들어가도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지지난주에 저가 매수 어느 정도 들어간 종목들은 있잖아요. 호텔신라, 강원랜드,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등등 그런 종목들 2차 매수까지는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대응을 할 수 있는 분들은 들어가도 되지만은 대응이 늦는 사람들은 일봉으로 양봉 나온다고 좋아하지 말고 주봉으로 양봉이 나오는 거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 이게 팩트입니다.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오늘 증시 대응은 어제 우리가 휴장을 하락하는 날 휴장을 했기 때문에 간밤에 미국 증시 상승한 거와 희석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상승 출발하고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은 추격 매수는 절대 하지 말고 그런데 만약에 하락 출발한다. 보합권 또는 하락 출발한다. 아이고 조금밖에 안 올라서 출발한다. 그러면은 제가 말한 괜찮은 종목들은 조금씩 매수해도 된다.
오히려 하락 출발하면 더 좋은 거겠죠. 하락 출발이 더 세면 셀수록 좋겠죠. 그러나 대응하기 쉽지 않은 분들은 절대 오늘도 매수하지 말라. 저는 이렇게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미국 증시 실적 시즌이 시작됐다는 거 그거 잊지 말기 바랍니다. 실적이 예상치보다 하회다. 그러면 급락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것도 잘 보시고 그리고 북한에서 오늘 새벽에 또 동쪽 방향으로 탄도미사일 추정되는 발사체를 쐈다. 발사체는 뭐 전 정권에 쓰던 말입니다. 저는 안 쓸게요. 뉴스에도 미사일로 나오니까 당연히 미사일이니까 미사일이라고 말하는 거겠죠. 자, 그렇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주식 전략 도깨비벨이었습니다.